반갑습니다, 여러분. 야, 이 며칠 사이에 완전 날씨가 가을이 됐네, 이제. 그치? 이제 여름도 다 가고, 가을이 오고, 올 1년은 코로나로 이렇게 끝나가는 것 같은데, 마음은 좀 슬프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해결되는 게 있겠지, 그지? 그래서 빨리 학교에서 만나보고 싶은데 언제가 될지, 나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뭐 인생 뭐 있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지? 그래서 저번 시간 이야기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자고. 저번 시간에 우리 2차 세계대전의 과정하고 전쟁이 끝나가는 이야기까지 같이 했었지. 그치?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중심이 돼서 길게 보면은 38년부터 45년까지, 짧게는 39년부터, 그러니까 뭐 6년에서 7년 정도 있었던 전쟁이다 얘기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독일과 일본의 전쟁 과정들, 그다음에 미국의 참전 이후에 연합군의 이제 승리해가는 이야기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든가 뭐 일본의 원자폭탄 투어라든가 이런 얘기로 이제 일본이 45년 8월 15일 날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이야기들 같이 나눠봤었죠, 그죠? 얘기하고 보니까 그런 얘기들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원자폭탄 뭐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원자폭탄이 지금의 핵폭탄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핵폭탄이 처음으로 이제 무기화돼가지고 만들어졌던 게 원자폭탄이고, 그게 그러니까 그 핵폭탄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거의 위력이 어마어마했었던 거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발전이 돼서 지금의 핵폭탄이 된 거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면 되는데, 구조는 같은 거고, 지금 핵폭탄은 그 위력이 훨씬 커졌지. 지금 핵폭탄은 뭐 10몇 개 터뜨리면 지구 날려버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위험한 무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뭐 전쟁 과정 속에서 그 선전포고 물어본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 선전포고라는 게 뭐냐면, 현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국가가 전쟁을 하는데, 국가들이 보통 이제 뭐 국민 국가들, 민주 국가들이 됐잖아. 그러니까 전쟁이 예전 왕정처럼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미리 어느 날 몇 시에 우리나라는 어디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전쟁의 이유라든가 왜 전쟁을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밝히고 전쟁이 시작이 된단 말이야, 현대 전쟁은. 그거를 선전포고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선전포고 안 하고 전쟁한 애들이 있지. 2차 세계대전에서. 누구? 일본이 주특기지. 어떻게 보면 양아치 짓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현대전에서 일본이 그래서 욕도 좀 많이 먹고 있는데,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막 시작하니까. 최근에는 뭐 현대전은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미리 이제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나라를 뭐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전쟁을 하게 되지. 어쨌든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 짓고,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그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가 어떻게 됐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현재의 국제질서라고 보면 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상황이 지금에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일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기구를 만들어. 그게 뭐야?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UN, 뭐라고 부르는? 국제연합이라고 부르는. 그지? UN이 창설이 돼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지. 유엔이 창설이 돼서 전 세계를 유엔 관리하에 두고 유엔이 이제 국제 문제를 주도하게 그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도 세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먼저 논의를 하고, 유엔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만들어지지.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 선생님이 앞에서 그 얘기 했었잖아. 1차 세계대전 때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있었지. 그게 뭐야? 그게 국제연맹이라는 기구였는데, 그 기구는 문제점이 두 가지 있어가지고 기능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거지. 그거에 교훈 삼아서 유엔을 창설한 이후에는 국제연합은 그때 국제연맹이 갖지 못했던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어. 일단 강대국들이 모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국제연맹에는 미국이 빠졌었다 그랬지. 그치? 근데 국제연합은 거의 누가 주도해서 만든 기구라고 보면 돼.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기구라고 보면 돼.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승전국들이 거의 다 참여하고 있고, 그들의 의도대로 이제 국제질서가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사실 국제연합에 뭐 196개국인가 그러지 지금 모두 가입은 돼 있지만, 사실 주도하고 있는 건 들어본 적 있나 혹시? 상임 이사국이라고 해서 항상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5개 나라가 이 국제연합을 주도하지. 그치? 상임 이사국.
그 5개 나라가 어디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나라들이야. 걔네가 상임이사국이 돼서 세계 문제를 주도해가고 있는 거야. 어디냐면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보자. 어디냐면 일단 미국, 영국, 프랑스. 이 당시 소련이고 지금은 뭐라고 바뀌었어? 러시아로 나라는 바뀌었지. 소련, 그 다음 아시아에서 중국이야. 이렇게 5개 나라가 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이 돼서 세계 문제를 주도해가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5개 나라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야?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야. 니네 이 1학년 친구들이니까 혹시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세계에서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게 용인된 나라들, 당연하게 인정된 나라가 이 5개 나라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다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고 갖고 있지도 못하게 해.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인도라든가 파키스탄 같은 나라도 공식적으로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어. 핵무기 가지고 있다 걔네들. 그리고 우리 가까이는 지금 누구도 북한도 사실 핵을 가지려고 하는데 못 갖게 하는 거고, 이란이라는 나라도 핵을 가지려고 하는데 못 갖게 하는 거고, 그런 거지. 이란이나 북한 같은 나라들은 불량 국가 이미지가 좀 있잖아, 세계적 질서로 봤을 때. 그래서 걔네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마음대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5개 나라는 전부 다 뭐를 가지고 있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강대국들이 주도해서 유엔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 정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 얘네는 뭐를 가지고 있느냐?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1차 세계대전에 국제연맹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 불량국가라든가 이런 말 안 듣는 나라를 강제할 만한 군사력이 없었는데 유엔은 가지고 있어.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유엔이 가진 군대, 어떤 군대가 있어? 유엔 평화유지군이 있지. 그치? 그러면 유엔 평화유지군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유엔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그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나라 군대를 나라의 이름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뭐의 이름으로? 유엔의 이름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유엔의 이름으로 보내지. 제일 많이 가는 나라는 어디고? 미국이지, 미국. 미군이 미국으로 바로 참전하지 않고 유엔 문제는 뭘로 바꿔서 유엔의 평화유지군에 미군이 참여를 해가지고 평화유지군의 이름으로 가지. 우리나라도 지금은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유엔 평화유지군의 군대를 보내고 있어. 육군이라든가 공병대 이렇게 다리 만들고 이런 부대를 지금 어디에 보내고 있어? 소말리아 이쪽 이제 국가적 위기가 있는 나라에 우리도 유엔의 이름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그래서 유엔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상식적으로. 이 유엔이 평화유지군을 유엔군을 만들고서 제일 먼저 참전했던 전쟁이 뒤에 공부할 우리나라에 50년 일어났던 6.25 전쟁이야. 그게 유엔군이 최초로 유엔군의 이름으로 참전했던 전쟁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국제연합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하면 되고, 전쟁 이후에 아예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 중에 유럽이 가장 부들부들 떨고 가장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누구야? 얘네들. 그리고 이탈리아는 허접하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문제 있다고 생각했던 나라 어디야? 얘네잖아, 얘네. 얘네를 완벽하게 나라를 완전 해산을 시켜버려. 거의 무장해져, 전쟁 끝나고 나서. 그래서 독일은 전쟁 끝나고 어떻게 하느냐? 독일은 전쟁 끝나고 나서 나라를 없애버리고 승전국 세 나라, 중국은 여기 상관없으니까 이 승전국 세 나라, 유럽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세 나라가 이 독일을 4개로 나누어 가져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독일이란 나라가 완전 4개로 쪼개져 버려. 그래서 미국 지배하는 곳, 영국 지배하는 곳, 프랑스 지배하는 곳, 소련 지배하는 곳, 이렇게 4개로 쪼개지는데, 그 뒤에 전쟁 끝나자마자 바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유주의 국가들하고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서로 이념적 싸움이 생긴단 말이야. 또 언젠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뭐라고 불러?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던 냉전 체제라고 부르거든. 냉전. 간단히 얘기하면 자유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싸운 거야.
그 냉전의 한복판에 독일이 위치하게 된 거지.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독일이 하나로 뭉치고 소련이 지배하고 있던 독일이 떨어져가지고 독일이란 나라가 우리나라 지금 남한하고 북한이 나눠진 것처럼 독일이란 나라가 분단돼가지고 쪼개져서 두 개의 독일로 운영이 됐었어. 그 뒤에. 그래서 공산주의 쪽 독일을 뭐라고? 동쪽의 독일이다 그래서 동독이라고 불렀었고 자유주의 독일을 서독이라고 불려서 두 나라가 쪼개져서 운영이 되다가 전쟁 이후에 45년 이후에 운영이 되다가 90년, 92년 그 언저리에 얘네들의 통일운동이 벌어져서 민족이 스스로 합쳐겠다고 선언을 하고 얘네가 통일을 해버렸지. 그래서 지금의 뭐가 된 거야? 지금의 독일이 된 거야. 그런 정도로 흐름이 흘러갔다는 거는 좀 알아두면 좋지. 지금의 독일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독일이란 나라는 유럽에서 상당히 문제 국가로 많이 낙인 찍혀 있었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일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아. 1, 2차 세계대전 때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지금도 독일하고 프랑스 사이가 안 좋아. 마치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 사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한일전 그러면 축구 불을 뿜잖아. 그지? 막 한일전에서 지면 막 난리 나잖아. 축구 똑같아. 유럽도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축구가 붙으면 우리나라 한일전 분위기가 나. 거의 지면 역적되는 그런 분위기라. 독일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난다는 거 기억하고 그 대신 지금 독일은 조금 많이 달라졌지.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은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잘못인지 뒤에 또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자기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유럽에 사과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고. 그리고 나서 얘네가 뒤에는 이제 엄청나게 발전해서 사실 지금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그러면 독일이잖아. 그래서 그 이후에 독일은 유럽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나라들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 그러니까 유럽에서 독일은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때의 그런 이제 만행 같은 걸 좀 많은 부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오케이? 문제 이 새끼들. 일본. 이것들도 전쟁 끝나고 나서 이거 완전 문제하잖아. 문제아 국가잖아. 이거 언제 또 문제 일으킬지 모르잖아.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 정부를 미국이 완전 와해를 시키고 누가 간접 지배를 해? 미국이 간접 지배를 약 한 4년 정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일본을 지배하면서 나라를 넘겨줄 때 이것들 앞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일본의 헌법을 미국이 만들어서 줘버렸어 그냥. 그래서 얘네가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진 건데 그건 그 전쟁 이후 미국이 만들어준 헌법이야. 그래서 일본의 헌법을 뭐라고 불러? 일본의 헌법을 어처구니없이 평화헌법이라고 부르지. 평화헌법이라고 불러 얘네 헌법을. 왜 그러느냐? 미국이 일본한테 헌법을 만들어주면서 구조에다가 아예 얘네들 헌법에 못을 박았어. 얘네는 뭐를 가질 수 없어. 얘는 군대를 가질 수 없어. 일본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그리고 모두 앞으로 할 수 없어. 전쟁도 할 수가 없어. 아예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을 자칭 뭐의 민족이라고 평화의 민족이라고 부르는 거야. 어처구니 없는 소리지. 그치? 그래서 얘네는 헌법상 군대도 가질 수 없고 전쟁도 할 수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일본은 2020년 현재도 마찬가지 헌법인데 일본에 군대 있냐 없냐? 들어본 적 있어? 없잖아. 일본은 군대는 없어. 그 대신에 이것들이 군대 비스무리한 걸 가지고 있지. 뭐라고 불리는? 군대라고는 말 못하지. 일본 군이라고는 못해. 헌법에 군대를 가질 수 없으니까. 스스로 보호하는 부대다 그래서 뭐라고 불리는 부대를? 자위대라고 불리는 군대를 가지고 있지.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다 가지고 있어. 우리를 치면 육군 규모, 해군 규모 다 가지고 있어 이것들이. 다른 식으로 이제 일본이 60년대, 70년대 경제 성장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이제 잘 사는 국가가 되니까 자기들도 자기들을 스스로 지키겠다 그래서 스스로 무장을 해가면서 엄청난 규모의 미국에서부터 무기를 사들이고 이러면서 군대 비스무리한 걸 말. 군대도 군대. 말만 군대라고 안 불릴 뿐이지 실제 군대야. 근데 뭐라고 불러? 자위대라고 불러. 그래서 이것들이 요즘에 자꾸 요번에 물러나긴 했지만 아베라든가 얘가 자꾸 헌법을 개정하겠다, 헌법 개정하겠다 이렇게 자꾸 얘기했던 게 뭐냐면 헌법을 개정해서 군대도 가지고 전쟁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야. 염치없는 놈들이지. 염치없는 새끼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거 기억하고 그래서 지금 일본은 이런 나라다 또 기억하면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을 줬던 건 뭐냐면 전쟁이 너무 심해지고 전쟁이 너무 흉악해지고 잔인해지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인간이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는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인간성이 말살된 행위들을 너무 많이 했던 거야. 2차 세계대전 때. 그게 우리를 지금까지 반성케 하는 거고, 뭐냐면 대학살들을 자는 거야. 독일 같은 경우는 들어본 적 있는 친구들 있겠지만 2차 세계대전 중에 자기들은 게르만족이거든. 게르만족이 영광을 갖고 게르만족이 최고의 민족인데 유럽에서 이 게르만족의 앞날을 가로막고 게르만족을 괴롭히는 민족들이 있대. 걔네들을 뭐라고 본 거야? 유대인이라고 본 거야.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이 부유하고 부자로 살고 그러니까 저것들이 가진 건 누가 가져야 되는? 게르만족이 가져야 되는 건데 이것들이 뺏어갔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을 해버렸지. 어느 정도냐면 이 2차 세계대전 때 학살된 유대인이 6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지금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인원인 거지. 600만 명을 그냥 뭐 얘들이 뭐 전쟁을 한 것도 싸운 것도 아닌데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길에서 막 태워가지고 어디 수용소 같은 데 보내서 수용소에서 군기다시피 놔두고 그냥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가스 틀어가지고 한 번에 막 300명, 400명씩 그냥 죽어서 밖에다 던져놓은 거야. 무슨 우리 저기 파리 잡으면 파리 밖에다 이렇게 버리듯이 독일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뭐 이런 아우슈비츠 발음이 안 되냐? 뭐 이런 수용소 얘기들 들어봤잖아. 거기에 그 수용소에서만 뭐 50만 명인가를 죽였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엔 그 연합군이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닌 그냥 이런 눈뜬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뭐 닭 이런 상태로 시체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자기들이 할 일은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상태로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던 거지. 시체가 그 기록을 보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연합군이 처음 이제 진입한 사람들 보면 입구에 무언가 갈색의 무언가가 이렇게 양쪽에 담처럼 쌓여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다 시체였다는 거 아니야. 사람들 시체가 그냥 길에 입구 쪽 길에 그냥 무슨 우리가 저기 뭐 곤충이나 폐타이어 이렇게 타이어 이렇게 던져놓듯이 시체가 겹겹이 쌓여서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시체가 그냥 길에 이렇게 쌓여 있었대.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기계처럼 그냥 가스 집어서 독가스 뿌려서 그냥 죽이고 쌌고 뭐 이런 완전 인간성 말종 상실.